나는 부용이. 나는 회룡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의공 정문부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 세워져 있는 비는 우리 고장 문화유적으로 남과 북이 협력해서 100년 만에 되찾아온 북관대첩비입니다. 북관대첩비란 정문부 장군과 의병들이 함경도 관북지역에서 일본과 싸워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비문의 내용은 함경도 의병이 가토 기요마사의 왜군을 무찌른 내용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반란을 일으켜 함경도로 피난 갔던 두 왕자를 적에게 넘긴 아전 국경인과 국세피를 처단한 내용이 1500자의 글로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임진왜란 초기 연전연패하던 조선군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한가닥 희망이 되어준 것은 오로지 이순신 장군의 수고뿐이었죠. 그렇지만 육지라 해서 아무 저항도 없이 무작정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지방 유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의병이라 일컫는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저항하면서 투쟁했던 정신은 오랜 전란을 겪으면서도 조선이 쉽게 망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었죠. 정문부 장군의 의병이 대단했던 이유는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유생과 민중들이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의 정예부대와 맞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지요. 일본의 장수 가토 기요마사는 2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함경도까지 왔지만 정문부 장군의 의병 3000명과 싸워서 패했던 것입니다. 우와, 이순신 장군님 못지않는 대단한 승리네요. 병력의 숫자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요? 당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추운 날씨와 함경도 지역의 험준한 지형을 잘 이용했고 적재적소에 맞게 병력을 잘 분산해서 배치했기 때문이에요. 3000의 병력으로 길주성을 포위하고 매복과 게릴라 전법을 활용해 석선령 전투와 길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일본군 8000명을 죽이고 일본을 함경도에서 몰아냈죠. 이 전투를 통틀어 북관대첩이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처럼 대단한 분이신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 너무 죄송스러워요. 북관대첩비가 순환을 겪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1905년 일본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권을 넣고 전쟁을 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 소장 이케다 마사스케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우연히 북관대첩비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 의병에게 패했다는 내용을 보자 북관대첩비를 일본으로 약탈해 갔습니다. 선생님, 그래서요. 그렇게 북관대첩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일본으로 공부하러 간 유학생이 우연히 야스쿠니 신사에 들렸다가 북관대첩비가 방치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구석에 북관대첩비를 방치하고 북관대첩비의 2배가 넘는 도를 올려놓고는 이 비의 내용은 거짓이다 라고 속이기까지 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너무해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네요. 그럼 북관대첩비는 어떻게 찾아왔어요? 네, 일본은 북관대첩비는 함경도 길주에 있었고 함경도는 북한 땅이니까 통일이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억지 주장을 폈어요. 한민족인 우리는 남과 북의 힘을 합쳐 2005년 10월 20일 100년 만에 북관대첩비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우와, 남북이 같이 해냈다니 너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지금 여기에 있는 북관대첩비는 진본일까요? 복제본일까요? 당연히 진짜겠지. 진본 아닌가? 복제본입니다. 어머, 진본은 2006년 3월 1일 100년 전 원래 있던 북한의 함경도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은 일본에서 북관대첩비를 돌려받기 위해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대첩비는 승리의 상징이지만 순환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순환의 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대첩비를 찾아오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전쟁 때 허락도 없이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들을 돌려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던 북한대첩비가 일본이 강탈해 간 지 100년 만에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북한대첩비는 그동안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김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대첩비가 의장대의 호위 속에 항공기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어 100년 만에 귀한 북한대첩비라는 글귀와 사진이 새겨진 천이 씌워지고 단상으로 옮겨집니다. 엄숙함 속에 치러지는 봉영식에는 북한대첩비 반환에 기여한 관련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첩비가 100년 만에 고국 땅에 내려지는 순간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한이 없다니까. 이게 내 소감이고. 북한대첩비의 귀환은 민간 외교의 쾌거로 기록될 만합니다. 지난 78년 처음 발견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을 대첩비의 반환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노력을 한 그 결과로 우리 남과 북이 합의를 됨에 따라서 이제 일본에서는 안 줄 명분이 없어졌던 것이죠. 북한대첩비는 중앙박물관이 문을 여는 오는 28일부터 일반에 공개된 뒤 내년 중순쯤에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정문부 장군의 신도비는 현종 때 처음 세웠으나 철종 때 자손들이 다시 세웠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과 살아계실 때 일대기를 비에 새겨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문부 장군 묘역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엔 정문부 장군 묘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문부 장군은 시와 글도 잘 썼어요. 호는 농포이고 농포집이라는 신문집책이 규장각에 소장이 돼 있습니다. 정문부 장군 묘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정문부 장군의 부인은 고령 신씨입니다. 할아버지는 성종 임금의 사위 신항이라는 분으로 신숙주 선생님의 증손자가 되는 분이셨지요. 정문부 장군의 고향은 서울이었어요. 그런데 이곳 송산을 좋아해 고령 신씨가 모여 살던 송산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묘는 하나인데 고령 신씨가 함께 묻혀 있죠. 그래서 묘는 합장묘입니다. 묘표의 글을 보겠습니다. 네, 묘표의 글에는 행하경 증의상 시충이공 정문부지며 정경부인 고령 신시부라고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은 나라에서 벼슬을 증여했다는 뜻이고 시충이공이란 정문부 장군의 시호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두 분이 이곳에 나란히 잠들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묘지 앞 성물은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문인석의 크기가 작아요. 그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작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문부 장군은 나라에도 충신이었지만 부모님에게도 소문난 효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심여살이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묘지 끝자락에 있는 산봉우리를 효자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충덕사입니다. 충덕사는 정문부 장군의 입회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에요. 사당 안에는 정문부 장군의 초상화와 임진왜란 때의 적과 싸움을 그린 창의토 외도가 있습니다. 충덕사는 불천이에요. 불천이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은 분들을 나라에서 정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당의 문은 산문이에요. 산문은 문이 3개 있어서 산문이라고 합니다. 사당을 출입할 때는 예절이 있어요. 동입, 서출, 오입, 좌퇴해야 합니다. 저번에 노강서원에서 배웠어요. 산문 중 가운데의 중문은 망자의 영혼만이 출입할 수 있고 재앙을 올릴 때 외에는 열리지 않는다. 평상시에 방문객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왼쪽 문으로 나오는 것이 사당 출입의 바른 예절이다. 맞죠? 네, 부영이가 정확히 알고 있네요. 이렇게 출입을 하는 것은 들어갈 때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쁜 기운을 가지고 나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운데 문은 신이 다니는 문이어서 닫혀 있죠. 그러나 1년에 2번 2월과 8월 제사 지내는 날만 열어놓습니다. 사당 옆 건물은 제사를 준비하는 제실입니다. 제실과 사당을 보면 다른 점이 있죠. 제실은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당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색이 칠해져 있죠. 이것을 단청이라고 합니다. 단청? 어디서 들어봤는데? 에이그, 노강서원에서 네가 나보고 단청이라고 했잖아. 아, 단청을 한 것은 건물 보호와 벽사의 의미로 했어요. 벌레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했고 붉은색을 칠해서 사악한 기운을 막아내는 의미로 단청을 했습니다. 단청은 아무 곳에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정해진 곳에만 할 수 있었는데요. 신이 계신 곳에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충덕사 현판은 복지문이라고 썼네요. 회복할 복자에 땅지자, 문문자를 썼습니다. 뜻을 풀이해보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복지문 현판이 걸리게 된 것은 정문부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침입과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북쪽에서 여진족이 자주 내려왔는데 여진족도 터벌하였어요. 그래서 함경도 지역에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복지문이라는 현판을 걸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 앞에 있는 홍살문은 능이나 묘 앞에 세우기도 하지만 효자나 충신 연려들이 살던 집 앞에도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나라에서 세워주었어요. 이곳의 홍살문은 정문부 장군이 효자여서 세워준 것이랍니다. 홍살문도 노강서원에서 봤어요. 박태보 선생님은 충신, 정문부 장군님은 효자. 지금까지 정문부 장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고장 의정부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성실히 해서 저도 정문부 장군님처럼 유명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까지 뛰어가 볼까? 선생님,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내가 먼저 가지롱. 안녕. 나 잡아봐.